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예방하고 수급 안정, 수출 활성화, 소비 홍보까지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오늘 의무자조금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특집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정연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뜻깊은 시간 함께 하실 분을 모셨는데요. 품목조직화연구소의 김응철 수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격 폭락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52조 원입니다. 네. 52조 원 중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26조 원이 한 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잃게 되겠죠. 정말 액수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 농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또 자유롭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 가격이 높았던 품목에 농업인들이 모두 몰리게 되면 네. 가격 폭락을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네, 결국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농업인들이 함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네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자조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같이 우리 농업인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러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회비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금을 자조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농업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격 폭락 같은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모두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요. 참여를 하지 않는 꺼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무자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제도. 네네네. 네. 의무자조금은 법에 따라 과반수 농업인이 동의하고 농식품부가 승인하면 이에 반대하는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제까지 그토록 해결되지 못했던 가격 폭락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말씀들을 네. 많이 주십니다. 네, 하지만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질랜드 키위입니다. 키위를 키우는 농업인들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 똘똘 뭉쳤고 네. 정부와 지자체, 단일유통조직 제스프리 그리고 농협, 연구기관 등과 함께 키위의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키위 생산과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성과가 생겼을까요? 네, 성과가 굉장합니다. 2020년 네. 농업인들의 출하 단가는 2005년에 비해서 2배가 됐고요. 네. 그리고 헥타당 농가 소득은 2005년에 무려 4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뉴질랜드 키위가 맛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서 4배까지의 소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혹시 국내에도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돈과 네. 한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네.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우리 축산업이 위축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네. 소비자 인식 개선과 소비 확대를 위해 애쓰면서 지난 20년간 한돈과 한우 산업은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돈과 한우의 2020년 생산액은 2000년 생산액의 몇 배나 될까요? 글쎄요. 워낙에 축산물 수입이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한돈, 한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많이 익숙하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돈과 한우의 네. 2020년 생산액은 2000년 생산액의 무려 3배, 3배입니다. 3배. 네네네. 와. 네. 그런 소득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게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도 우리나라 한돈, 한우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네네네. 소득과 성과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산업처럼 원예 농산물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원예 농산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 시기에 네. 선제적으로 등유품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격 폭락을 예방하는 파프리카와 사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사과. 네네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축사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네. 한돈, 한우, 우유를 포함한 7개 단체가 의무자조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농사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인삼, 네. 파프리카, 사과를 포함한 16개 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뭐 가격 폭락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자조금 제도, 뭐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뭐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이미 뉴질랜드, 호주 이런 그 WTO 회원국들도 의무자조금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요. 네. UN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 또 WTO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권장하거나 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 보츠와나, 짐바브웨, 자메이카 등에서도 의무자조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의무자조금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의무자조금 단체를 운영하고 육성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바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고 또 네. 일정 가격 이하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감축과 시장 개발에 대응해서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을 허용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창구로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장점이 많아서 이제 농산물별로 전국 단위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네. 품목별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업인이 네. 전체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네. 쉽지 않죠? 반 네네네. 이상이어야 하는군요. 이후 국회의원 선거 잘 아실 겁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를 하듯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네.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드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나 소요됩니다.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기가 쉽지만은 네. 않네요. 뭐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더 수월하게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네. 단체에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네, 바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주산지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농업인 단체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2에 네. 해당하는 주산지 시군 여러 곳과 1헥타 이상을 경작하는 주요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면 네,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업인들의 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고 또 단체를 만들기까지 노력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네. 우선 농업인 스스로가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조절을 하고 가격 폭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조절하기 위한 경작 신고나 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 그리고 수출 등 단일 유통 조직 지정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의무자조금이 조성되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요? 네,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농산물 소비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수급 안정, 유통 보조 개선, 수출 활성화, 참 많죠.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생산 유통 자율 조절 사업과 소비 홍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함께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생산 유통 자율 조절 사업과 소비 홍보 사업을 통해서 해당 품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수익성 제고와 생산성 제고, 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그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판촉 행사를 한번 하면 굉장히 그 판매량이 확 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촉 행사를 네. 소비지 매장에서 잘 하면 이전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
25배라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홍보 효과가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사실 판촉 행사를 하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서로 그 윈윈이 되는 행사가 네, 네. 아닌가 싶고요. 그 공급 관리 측면에서는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네, 공급 관리 측면에서는 네. 농어자조금 단체가 경작 신고 제도를 시행을 하고 전국의 경작지와 경작자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산 유통 자율 조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자조금 단체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책임을 좀 농업인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농업인들도 있다고 하던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다고 네, 선을 전혀 그으셨습니다. 네. 단호하게. 네, 네. 네. 오히려 정부는 기존 정책 사업과 별도로 네. 해당 품목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의무자조금 단체가 수급 조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농업 선진국과 같이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와 의무자조금 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면서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의무자조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의무자조금 단체가 이제 구성된 후에 매년 농업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조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먼저 의무자조금은 네. 재배 면적이나 출하액, 그 농자재 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네. 네, 의무자조금 산정 기준은 개인이 또는 정부가 바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에서 의결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서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정 기준은 품목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가 매년 납부하는 평균 금액은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결정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확고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군요. 네네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농업인들께서 현재 어떤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드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진 16개 품목 외에 또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네, 현재 풋고추, 가지, 오이 등 9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쌀, 콩, 밀, 대파, 수박 등 여러 품목에서도 구성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의무자조금 단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풋고추, 오이,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품목이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풋고추 종류로는 청양, 일반, 오이맛, 꽈리고추가 있는데요. 전국 약 4,300헥타르에서 연간 16만 8천 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산지는 강원과 경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그 밖에 충남과 전남에서도 재배됩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백오이, 취청, 가시로 나뉘는데요. 전국 4,700헥타르에서 연간 36만 톤 정도 생산되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대체로 전국에서 고르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지는 전국 900헥타르에서 연간 4만 톤 내외로 경기, 강원, 전남, 경남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 풋고추, 오이, 가지의 의무자조금 단체 추진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현재 풋고추, 오이, 가지, 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비중은 네. 전국 대비 7 내지 9%입니다. 아직 조금 네네. 모자르네요. 네네네. 네. 네, 농민 단체와 농협 등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고 전체 농업 경제 수가 풋고추는 11,000개, 오이는 9,000개, 가지는 2,000개 내외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는 전국 대비 과반수 농업인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확보하고 2022년 말까지는 구성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네네. 풋고추, 오이, 가지 의무자조금 단체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혹시 그 의무자조금 단체가 세계 품목에 이제 만들어지면 어떤 장점이 특히 있을까요? 네, 풋고추, 오이, 가지처럼 도매 시장을 통한 거래량이 많은 품목은 산지나 소비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풋고추는 2017년에 네. 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면 수급 조절과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풋고추, 오이, 가지의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의무자조금 단체를 빨리 만들려면 우선 전국 대비 절반이 넘는 회원을 확보해야 할 텐데요. 이 의무자조금 단체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품목의 농업인들이 자조금 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라서 오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농식품부의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에 따라 네.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가시고 네. 거기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산지 농협 판매계에서도 조합원들이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신청서는 농협에서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네. 매주 제출됩니다. 아.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신 농업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혹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해당 품목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네.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급 조절 사업과 같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정책 사업에서도 배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의무자조금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거의 다 풀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들고 있는 품목이나 이미 만든 품목의 농업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의무자조금 단체를 만든다고 바로 네. 수치가가 확 올라가거나 또는 비용이 바로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성과는 공동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네. 정보 공유나 공동 구매, 공동 판매 등과 같은 공동 행동을 확대해서 큰 성과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한 단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짧지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의무자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오이, 가지 등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만들어지고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인들의 의무자조금 단체와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이때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선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농업인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집 농업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